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조선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많은 분들이 5월 24일 날이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전혀 이쪽에 관심을 못 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강의해야 될 거는 있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시험 중에 29회가 출제됐습니다. 그냥 전부 다 출제됐습니다. 세종, 성종, 태종. 자, 세종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 성종은 조선조의 그 임금 가운데서 가장 그 논쟁이 많은 임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명군이다. 예. 논쟁이 많은 이유는 저그 마누라를 사약을 먹여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나중에 있을 그 연산군의 피바람을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 성종의 엄마인 인수대비가 보통 태가 센 여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그 엄마한테 휘둘리는 마마보이로서의 그 진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종. 태종은 성군이긴 한데 좀 폭군이에요. 신하들에게는 조선 왕조의 기반을 정확하게 닦기 위해서 가차없이 외척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비정한 임금이었지만은 백성들에게는 잘했다 이거죠. 세종, 성종, 태종.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이라는 게 하나의 공무원 그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5급 고위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외무고시, 입법고등고시 이런 쪽에 국회에 그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고등고시 이런 쪽에 그 공무원들에게 고급의 심화과정 1급을 받아오면은 시험을 안 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시험이라면은 조선 전기에 세종, 성종, 태종은 당연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오늘날을 사실상 이때 다 닦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땅의 한반도 통일정부를 사실상 이 세 임금이 다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남북한으로 갈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요번부터는 그 전에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가 한 20문제 정도 나온다면 전체 50문제 가운데 30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이제부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국 근현대사까지 쭉 달려나가는 요번 시간부터의 이런 과정들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교재, 여러분 요 교재, 우리 교재 한국사 능력 검정 해커스 교재의 136페이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6페이지 조선의 건국과 기틀을 마련한다.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우왕을 내쫓고 최영을 제거한 후에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다. 1388년 과전법을 개정합니다. 과전법은 정도전과 조준, 여러분 이 조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 예, 경제학자, 혁명파 시대 4대부의 건의로 실시하여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다. 이성계가 즉위하고 이듬해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수도 정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경복궁 등의 궁궐과 종묘 사직 등을 건설했다. 정도전을 등용했다. 조선 경국전. 이게 재상 중심의 정치, 천관총제라고 하는, 하늘이 다스리는 총제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를 정도전이가 들고 오죠. 불시잡변. 그러니까 임금 하나가 너무 성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니까 천관총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말하면 의정부 서사제, 즉 그 다음에 그 내각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내각제가 되겠죠. 이 내각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지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다 내각제라는 것은 지금 맞지 않죠. 네. 불시잡변, 불교 비판 등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세자를 뭡니까? 그 이성계의 마누라가 2명이 있었거든. 이성계의 마누라가 함흥에 동북지방에 있었을 때에부터 데리고 있었던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빨리. 왜냐면 애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개경으로 개경에 처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처가에 강씨라고 하는 여자가 신덕왕후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그래서 방번이 그리고 방석이 이 어린 2 아들을 낳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씨는 첫 번째 부인 한씨는 방우, 방번이, 방과, 방석이 이런 이방원 이런 애들을 쭉 6명의 아들을 낳고 3명의 공주를 낳았다면은 여기 1명의 공주와 2명의 아들을 낳은 게 강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강씨가 조선 왕조를 세우는 데에 굉장한 이 재정적 기반이라든지 정치적인 술책이라든지 나중에 정몽주를 죽이는 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다음 왕위를 결정하는데 이 강씨의 2번째 아들 이방석이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정도전이 강씨하고 손을 잡고 천관총제했던 그 정도전이 방씨하고 손을 잡고 방석이를 왕세자 자리에 올리죠. 여기에서 불만을 품은 첫 번째 마누라의 5째 아들 이방원이가 육룡이 나르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방번이하고 방석이하고 그 첫 번째 공주의 사위 부마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고 자기의 둘째 형을 정종으로 왕위에 올립니다.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개국공신 정도전 그리고 남은 등을 모조리 제거하죠. 태종 이방원은 정종을 오래 왕위에 올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올려뒀다가 3년 만에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단지 내에서 길을 잃은 7대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단이 흰색 티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셨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단지 내에서 길을 잃은 7세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단희, 흰색 티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셨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3명이 모두 합쳐서 일을 하는 거였다면 6조 직계제라는 건 이부, 형부, 호부, 공부, 예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조, 이부, 호형, 이조 판서, 형조 판서, 공조 판서, 예조 판서, 그 다음에 또 뭐지? 이부, 호형, 뭐, 하여튼 육부의 모든 그 판서, 그 다음에 참판, 참찬 등을 모두 활용해서 왕이 직접, 그러니까 왕의 그 아주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 태종이 당연히 그 정도전을 물리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양전사업과 호패법, 호패라는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사회정책,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전에 신문고를 처음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면서 신문고를 때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는 그 벼슬아치들을 바로 통하지 않고 왕에게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네. 세계 지도인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것도 뭐냐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세계 지도를 왜 만들었냐? 세계 속에 조선을 매우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세계 속에 자기가 되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인 자기가 제일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활자 주조관청이 주자소를 설치하고 활자인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 활자인 계미자 이거 찍어낸다. 자, 이거 찍어내면 전국적으로 임금의 어떻습니까? 이런 지시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가겠죠. 지방관들에게, 지방 벼슬아치들에게 임금의 지시사항이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강화하는 겁니다. 의정부 서사제, 세종 때 들어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부활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의정 황희라고 하는 그 벼슬아치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황희라든가 맹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간원이 또 독립을 합니다. 사간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쟁제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절대로 왕이 하는 일이라든지 벼슬아치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간한다 이 말이에요. 간한다, 견책한다 이 말이죠. 네. 수치 집현전을 확대 개편한다. 신하들의 권리를 매우 중요시했던 세종이다. 여진족, 사군, 최윤덕, 그 다음에 육진, 김종서. 그러니까 사군은 평안도 쪽이고, 백두산 요쪽이 왼쪽, 여러분. 백두산 왼쪽에 여기 있는 사군, 그 다음에 함경도 이쪽에 육진,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시마 섬을 정벌한다. 이종무. 그 다음에 제포, 연포, 부산포, 개해약 쪽, 훈민정음의 창제. 이거
기출문제 딱이죠. 예, 용비어천가, 츠국이, 양부일구, 해시계, 네, 자경루, 물시계, 혼천이, 칠정산, 역법을 우리 말하면 뭐야? 수학입니다. 수학. 산수, 여러분. 역법. 그 다음에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금속활자인 태종 때는 뭐? 개미자. 그 다음에 금속활자 세종 때는 갑인자. 요런 거는 틀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출제위원들이 요거 시험 문제 내기 가장 좋죠. 자, 이제 세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유정난, 한명회와 신숙주, 그 다음에 권남 등이 어떻게 돼? 유자광 등이 김종서와 황보인, 그러니까 황보인입니다. 황보인이 아니고 황보라는 성씨의 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 벼슬아치를 정권을 장악한 후에 조카인 단종을 세종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이라고 하는 이른바 정통론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나오는 것이 되겠죠. 왕권을 강화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어떤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왕에게 올리기 전에 의정부 애들이 먼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먼저 논의를 한 후에 왕에게 결재를 올리는 이거를 없애. 그리고 다시 육조 직계제로 다시 바꿔. 예. 단종 복위운동을 단종 복위운동, 금성대군, 안평대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성삼문을 중심으로 성삼문, 이계, 박팽년, 하위지,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육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다고 많이 나가 계시는 노량진 앞에 보면 사육신 공원이 있습니다. 이 시해의 난 이후에 이를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유향소를 폐지했다. 이 시해의 난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함경도 이성계의 그 원래 위치에서 함경도에서 이 시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죠. 예, 조선 왕조를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반란에서 일어난 겁니다. 직전법.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죠.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육신이나 또 죽지 않고 6명의 신하 이맹전, 남효온, 성담수 이런 생육신들이 전부 다 과거에 단종이나 세종, 문종 때 다 벼슬아치에 있었다고 해서 토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직전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성종, 자, 경국대전, 조선 경국전, 경국이라는 말은 경영하다 할 때 그 다음에 국, 나라 국자. 네,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 자,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해서 조선이 반포하면은 태조 때 바로 헌법이 나오고 이렇게 안 됩니다. 적어도 이게 뭐예요? 적어도 백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392년에 그 태조가 세우고 나서 상당 기간 세월이 흘러서 조선 성종 때 다 해보고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 헌법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헌법 나오는데 오래 걸리죠. 예. 홍문관을 설치했다. 경련을 활성화했다. 그러니까 왕실 자문기구가 집현전 다음이 홍문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수관급제. 국가가 농민에게 조세를 직접 거두어 들여서 다시 공급한다.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편찬 사업입니다. 동문선 문학이고요. 동국 여지승남은 지리이고요. 악학괴범이 음악인데 이게 좀 잘 나옵니다. 틀리기 좋거든. 예. 국조 오례의 의례, 동국 통감은 역사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의 통치체제. 네. 조선의 통치체제.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 육조. 그 다음에 승정원,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다. 지금 138페이지입니다. 예. 국왕의 비서기관, 은대라고도 불렸다. 은대. 예. 의금부라고 하는 거는 반역죄. 왕조를 엎으려고 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상죄. 뭐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 뭐 며느리가 시엄마를 때렸다. 뭐 손자가 할아버지를 뭐 어떻게 했다. 뭐 그 다음에 손자 며느리가 할머니 시할머니를 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딸이 친정엄마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강상죄. 뭐 서로의 삼강 행실도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들, 그런 거를 대역죄인을 심판했다. 사헌부, 이거는 조광조가 제일 유명하죠. 말 그대로 감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양사, 대간은 사원부와 사간원으로 구성됩니다. 간언과 간쟁을 담당한다. 왕이시여,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홍문관은 대제학. 이게 아주 영예로운 직책입니다. 학문의 이거라는 뜻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한성부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장인데 행정과 치안을 수도에.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예. 성균관이라는 거는 최고 교육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는 청료직이다. 3사. 청비남을 요한다. 이것이 지금 내려와서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무원은 여타의 다른 데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유튜브를 못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하되 수익 창출을 신청하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여 관할 군현의 수령을 감독 평가했다. 8도 아래의 지방경책인 부목군현에는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는 수령을 파견하여 농업발전, 교육진흥 등 7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수령 7사라고 합니다. 수령이, 고을 수령이 꼭 해야 되는 7가지 뭐냐면 농업장려, 인구확보,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진흥, 그 다음에 군정의 만전을 기할 것, 그 다음에 부역의 균등, 그 다음에 소송의 간결, 그 다음에 향리의 부정 방지. 요렇게 수령 7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은 1등이 승정원이죠. 왕명의 출납을 어떻게 하는가.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에 홍문관, 이건 집현전입니다. 한글 창제, 그 다음에 국왕의 경연을 담당하는, 네, 그 다음에 의금부, 대역죄인과 반역죄와 강상죄를 다루는 기관. 자, 유향소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의 어떤 유학의 정지를 위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습니다. 이건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별도의 체제입니다.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소라는 단체를 두었죠. 이 시해의 난 이후에 유향소가 굉장히 위축되는데 이게 경제소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 과거제도, 문과,
묵과 그 다음 잡과. 잡과는 뭐야? 통역. 그 다음에 의술. 그러니까 뭐야? 허준이 의과, 잡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준은 의과를 친 적이 없어요. 허준이 의과 시험에서 장원을 했다. 이런 건 전부 소설적인 설정입니다. 허준은 좌의정 대감의 천거를 받아서 과거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음서, 취재, 그 다음에 천거, 이 천거 제도를 허준이라는 사람이 100% 활용했죠. 중앙군은 5위, 자, 그 다음에 영진군 체제, 그 다음에 진관 체제, 지방군. 네, 이 다음에는 훈구와 사화의 발생과 붕당의 생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자료 오랫동안 띄워놨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게 다 뭐에서 생기는 거냐면 조선의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그 공훈 녹신 녹권을 다 줍니다. 공신 녹권을 다 주는데 녹권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책 증명서 이 말이에요. 얘는 조선 왕조에 그 내가 임금이 되는데 공을 세웠으니까 공신이다. 따라서 이 증명서를 수여한다. 따라서 이 증명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지방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신노권을 가진 애들 중에 좀 이상한 공신노권이 있더라. 저거 마음대로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공신노권의 제1요건이 뭡니까? 세조가 수양대군으로서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인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훈급하고 정당하지 못하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살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김종직이라는 살인이 조의제문이라는데 아니에요. 조의제문, 초나라에 중국 옛날에 유방과 항우의 대결인 초나라 때에 의제라는 초나라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항우가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되노? 항우가 지가 임금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의제를 조문한다라고 하는 조의제문을 어떻게 돼? 세조실록에다가 씁니다. 김종직이라는 살인이. 그런데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조의 신하가 세조를 부당하다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무오사화입니다. 김종직이 목이 날라갔죠. 김일손도 목이 날라갔어요. 김종직의 제자고 이 조의제문을 직접 실은 사람, 이 사람도 목이 날라갔어요. 그 다음 갑자사화, 이 연산군 때죠. 또 폐비윤씨 사건, 내가 그랬죠. 성종의 마누라 폐비윤씨를 인수대비와의 고부 갈등이 원인이 돼서 쫓아냈는데 그 왕세자를 임금으로 올리니까 왕세자가 즉위 후 9년 만에 어떻게 돼? 폐비윤씨 사건, 저거 엄마의 복수를 한다. 그게 갑자년에 일어났다 해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명회도 전부 다 무덤에서 끄집어내져 가지고 모가지가 잘립니다.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때 서흥김씨, 김굉필, 제가 강의했던 김굉필도 갑자사화에서 죽습니다. 폐비윤씨 관련자 모두 처벌당합니다. 그 다음 기묘사화, 조광조, 여러분. 연산군이 폭정에 의해서 중종으로 갈아치워졌는데 중종 반정이 일어났는데 그 중종 반정 당시에 공신으로
녹훈됐던 애들이 좀 아닌 애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대사헌 감사원장이었던 조광조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정난정과 문정왕후의 세력에 의해서 반격을 받아가지고 중종의 마누라가 당시에 문정왕후죠. 문정왕후의 반격을 받아서 조광조 일당이 모조리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뭐예요? 바로 대장금의 드라마에서 한상궁이 그 유황오리 그거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역사의 창작입니다만은 유황오리 사건으로 해서 한상궁이 죽는 바로 그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을사사화는요. 명종이 중종의 아들이었던 명종이 저것마 문정왕후의 그 남동생이었던 윤원형이를 다시 어떻게 돼? 권신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앞에 임금 중종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였던 인종임금의 외삼촌 윤임이를 대윤소윤 안 그럽니까? 그죠? 대윤소윤이라고 하는데 그 대윤소윤을 어떻게 돼? 대윤 세력을 소윤 세력인 윤원영이가 모조리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547년, 이거 보세요. 1498년, 1504년, 1519년, 1545년, 1547년, 2년 있다가 정미년에 지금 양재역, 여러분, 양재역에 벽서가 하나 붙어. 그래, 그거를 벽서가 붙었다고 정언각이라는 애가 이거를 가지고 와요. 정언각이라는 애가 가지고 오는데 그 정언각이 가지고 온 그 벽서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근데 그게 양재역에 붙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그거를 매우 의심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정언각이가 이거를 내가지고 이언적, 노수신, 백인걸 등이 모조리 유배당하고 송인수와 이약수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정미사화. 그래서 조선은 총 5개의 사화, 나중에 영조 때의 신임사화까지 합치면 7개입니다. 7개. 7개의 사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은각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 말이 여러분 정은각이 채 내리지도 않았는데 등자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었는데 이 말이 갑자기 힝 뛰어가지고 정은각이 막 말에 짓밟혀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신의 참혹함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을사사화 때에 어떻게 돼? 죽었던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좋아가지고 정은각이가 뺏어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말이 은혜를 한다. 복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매우 즐거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판결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붕당을 보시죠.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누군지도 다 알고 제가 출제하는 그 사람 이름도 다 아는데 제가 이 부분이 가장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내 학설하고. 네 학설이 뭐가 중요한데? 자, 보시겠어요? 훈구하고 사림은 여기 왜 훈구? 이거는 뭐야? 이게 급진개혁, 조선개혁공식, 아니, 그게 아니에요. 훈구라는 세력은 계유정난하고 중종 반정에서 공을 세운 세력들이에요. 말 그대로 세조가 단종 죽이고 올라가고 중종이 연산군을 죽이고 올라가는 거에 공을 세운 신하들이라고. 살인파라고 하는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좀 이게 그때 당시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개혁파들입니다. 조광조들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훈구하고 이 사림의 이 세력에 대해서 이 사림 세력들이 다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예?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그리고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 나뉘는 이유가 동인하고 서인은 조선 선조 때에, 선조가 여러분 뭡니까? 명종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고 명종이 아들을 못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양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라고. 그래서 왕권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에 동인과 서인으로 살인파가 나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을사사화, 기묘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정미사화라고 하는 이 5번의 사화 끝에 재산들이 모두 몰수됐는데 이 엄청난 재산을 윤원형이 혼자서 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산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원래의 선비에게로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그 선비들을 모두 복권시켜 노비로 팔아먹은 선비들 이런 애들 다 복권시켜야 된다라는 세력. 그래 이게 신하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이제는 다 왕의 재산이 되었으므로 왕실에게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동인 세력. 자,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 보세요. 숭례문, 동서남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동서남북, 그러죠. 동쪽이 임금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쪽이 신하들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흥인지문, 동대문. 그죠? 이쪽은요, 돈이문, 서대문 아닙니까? 흥인지문, 돈이문, 그 다음에 남은요, 숭례문, 그 다음에 북은요, 홍지문, 의, 예, 지, 그 다음 가운데는요, 보신각. 여러분, 신이죠, 신. 보신각.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김효원이가 여기에 2조 전랑 자리를 놓고 김효원이가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고, 여기 어디야? 여기 이 심의겸이가 여러분 심의겸이가 지금 누구의 심의겸이가 청계천 서쪽에 살아서 서인입니까? 내가 정말 짜증이 나네. 자, 북위는요. 그 광해군 지지 아이가. 여기 보세요. 광해군 지지. 남위는요. 장희빈 세력. 그 다음에 북위는 다시 소북, 대북으로 나뉜다. 소북이 누구예요? 유영경. 영창대군. 대북은요. 이첨. 광해군. 인조 반정으로 모두 숙청당한다. 그 다음에 서인은요. 소론, 노론. 소론은 남인에 대한 온건한 입장, 후에 경종을 지지합니다. 노론은 남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후에 영조를 지지합니다. 이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이 다시 시파와 벽파. 시파는 뭐야? 사도세자를 살려야 된다. 벽파는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 나머지는 다 사도세자를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광해군을 올려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명확해. 근데 맨 처음에 동인에서 서인으로 나뉘는 이거는 왜 청계천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고 청계천 서쪽에 살아서 서인인데요? 예? 아니라고. 동인하고 서인은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이 무슨 그겁니까? 고스톱 쳐갖고 세운 나라입니까?
그따위로 이름을 짓게? 아이고, 참. 이 문제만 봐도 제가 왜 이거 여러분 맨 처음에 선조가 임진왜란만 없었으면 제일 크게 다루어졌을 문제가 뭐냐면 정여립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기축옥사 사건입니다. 선조는 폭군입니다. 3천여 명의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의 씨를 말려버린 선조입니다. 죽였다고. 자, 정여립의 이게 뭐냐? 선조 니도 임마 천출 양자잖아. 천하는 모두의 것인데 어찌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여러분, 정여립의 난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임금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영의정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천민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는 죽도라는 이게 뭐야? 이거 전북 진안군의 죽도입니다. 이 기축옥사의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어떻게 서인의 정철이 동인의 여러분 모두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서인이 어떻게 되면 건조의 문제, 여러분 세운다, 저의 이거 뭡니까? 태자를 세우는 문제, 세자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선조가 자기가 천출인 거에 너무 컴플렉스가 세니까 어떻게든 자기에서는 정식 왕비를 통해서 왕자를 세냐 대군에게 세자를 넘겨주려고 했다고. 근데 의인왕후 박비가 30몇 년을 그 왕비 자리에 있으면서 왕 생산을 못했어요.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았어. 임신한 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왕세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는데 이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철이 이번에 기축옥사를 통해서 완전히 막 어깨가 기고만장해졌을 거 아니야. 3,000명을 찍어 죽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건조의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1592년 임진왜란 나기 1년 전에 1591년에 광해군을 세우십시오. 임해군은 매우 행실이 못됐으니까 광해군으로 세우십시오 라고 했다가 동인이 옳았구나 싶어서 서인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정철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 유배를 떠나게 되죠. 정철이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예, 나쁜 놈이에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댐을 만들려고 누가 이걸 폭파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하나로 연결되는 죽도라는 이 강의 제일 상류에 있는 조그마한 섬 같은 지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에 그게 되죠. 전란이라는 영화를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시면 처음에 목에다 칼을 꽂고 자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정여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선조가 정여립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죠. 그래서 3,000명을 죽이게 된다. 슬픈 일입니다. 이상 조선 전기의 정치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기 좋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이른바 대외 관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